충격이 전혀 없었을 때 IS 곡선의 절편은 R 바였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충격이 발생하면 이제 절편이 R 바에서 R 바 플러스 1 오버 B의 총수요 충격인데 총수요 충격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1 오버 B의 충격의 크기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여기 엡실론 T라고 썼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충격의 크기가 됩니다. 이제 이게 0이 아닐 테니까요. 충격이 발생하면 사전적으로는 X 안티로 봤을 때는 이건 일종의 이제 확률 변수잖아요. 랜덤 변수기 때문에 기대값은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충격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기대값이 0이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제로 뭔가 충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격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절편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세로축을 따라서 절편 이 변한 크기만큼 1 오버 B의 엡실론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서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세로축을 따라서는 이만큼 변하고요. 가로축을 따라서는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가로축을 따라서 얼마나 변하냐면 그냥 엡실론만큼 변해요. 충격만큼 그렇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울기가 1 오버 B니까요. 그래서 B만큼 곱해주면 바로 가로축의 GDP 갭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충격이 엡실론만큼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게 바로 액추얼 GDP의 증가로 연결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전에요. 자 AI 그다음에 플러스 투자 충격. 지금 총수요 충격 중에서 다른 충격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총수요 충격 가운데 지금 투자 충격만 보는 거니까요. 이 둘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우리는 이자율의 변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식을 제가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양변을 YT 바로 나눠요. 포텐셜 GDP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당연히 C도 나눠야겠죠. 자 이제 이 둘을 한번 링크 해보는 건데요. 충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가 1% 증가하는 게 아니고 포텐셜 GDP 대비 투자가 1% 바로 충격의 크기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만큼 그러면 얘가 1%만큼 늘어나는 거죠. 얘가 1%만큼 늘어나면 당연히 얘도 1%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포텐셜 GDP 분의 액추얼 GDP가 1%만큼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렌드를 따라서 정확히 충격의 크기만큼 늘어나겠죠. 사실 여기에서 1을 뺀 게 GDP 갭이잖아요. GDP 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충격의 크기만큼 GDP 갭이 확대되는 것이 맞죠. 그대로 그냥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과 같은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기 모형 혹은 고전파 스타일의 이제 모형에서는 경제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고요. 다시 말하면 생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본 스탁이 증가하면 GDP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투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이에요. 기본적인 시각. 이건 이제 주로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현상이고 단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은 케인지안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단기에도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GDP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단기든 장기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 커브에서의 모습인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기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GDP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 갭이 발생하거나 혹은 외부적인 충격이 나타나면 투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 부분에 충격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소비도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GDP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 3년까지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은 경제의 어떤 구조가 이러한 충격을 증폭시키거나 이러한 충격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래요. 그래서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득 주도 성장은 조금,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을 확충해 주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확충되면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든 라머 모형이든 우리가 봤을 때 소비가 성장을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 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GDP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솔로우 모형이나 라머 모형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YT 바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YT 바를 흔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YT 바는 주어진 거고요. 지금 우리는 액추얼 GDP가 어떤 상황에서 YT 바보다 높아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YT 바보다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YT 바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만약에 뭐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영어를 하고 있는 것과, 물론 영어는 제가 좀 알아들으니까 저쪽에서 프렌치를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그 얘기를 여기서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꺼냈으니까 YT 반은 우리는 이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YT 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 YT 바가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T 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서 YT 바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텐셜 GDP가 증가한다? 그럼 뭔가 이 다른 연결고리가 있긴 있겠죠. 있어요. 저는 알아요. 몇 가지는 아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먼 디투어예요. 디투어. 이건 디투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포텐셜 GDP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다양한 우선순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거, 라머 모형에서 봤던 거, 우리 이제 라머 모형에서 봤단 말이에요. R&D와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YT 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이 경로는 완전 디투어예요. 직접적인 영향, 어떤 관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디투어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기 모형에서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Y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로우 모형, 라머 모형에서 봤던 어떤 생산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 컴포넌트들이 변할 때 이제 GDP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텐셜 GDP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